야, 이 직업 탐구 영역이 어떻게 보면 공식 질문 타이밍인데 수입이 좀 어떻게? 페이닥터 하는 것보다 낫다 싶을 정도. 개원 한의사가? 최소 는 내야 되고요. 한의요? 정말 잘 된 한의원이겠네요? 그냥 어느 정도 잘 되는 한의원이고. 어느 정도 잘 되는 한의원? 네. 왜요? 이거 뭔가 글쎄요, 엄청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나?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미울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직업탐구 영역 그동안 5편의 여러 직업들 이후에 6번째로 오늘 직업탐구 영역이 다시 실행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만나볼 직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의사입니다. 최근에 사실 저 엔수의 신을 통해서 한의대에 붙었던 그런 소식들이 미운 채널에 나오면서 메디컬 열풍의 주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오늘의 직업탐구 영역 한의사 주인공분들 만나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에 이제 이 한의원에서 뭔가 좀 커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있는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접수요? 접수요? 예. 다이어트, 생리, 자동차 보험, 침, 통증, 피부, 흉터, 한약, 해독. 자, 드디어 이름 쓰고요. 생년에는 이제 95년생의 키 몸무게, 이런 걸 또 물어보네요. 2로 가겠습니다. 172가 가장 자주 나오고,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55kg는 아니고요. 좀 늘어서 58로 가겠습니다. 제가 올해 60kg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받고 싶은 주요 증상 너무 많아요. 일단 체형 교정도 있겠고, 좀 침도 좀 맞고 싶다. 여드름 이것도 아까 있던데. 또 불면증도 있어요. 인간병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네. 그 앞에 요 양력을 살펴보니까 네. 뒤에 이제 박사 석박은 또 다른 대학교에서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필수인가요? 아니요. 필수 아니고 이거 예. 선택이고, 공부에 대한 이제 강박이랑 이런 게 되게 심했어가지고 쪽지 시험만 봐도 막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막 이런 증상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걸 한의학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입학할 때부터 나는 신경정신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입학을 했었고, 거의?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방 신경정신과. 그러고 바로 개원하신 겁니까?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제가 한의사 일을 아예 안 하고 저는 요가를 되게 좋아해서. 요가요? 아까 거의 네. 거꾸로 있던데? 네네. 실제로 강사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 어제도 막 가르치는 컨텐츠 찍고 왔거든요. 와, 그럼 요가 강사 겸 한의사. 네네. 갓생사시네. 네, 갓생러입니다.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십니까, 지금? 오전 10시 출근이고 네. 이제 저녁 9시에 퇴근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설정한 시간이고, 네. 한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설정한 시간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보통 어떤 일을 주로 하죠? 여기가 이제 위치 특성상 강남역이잖아요. 공간이 굉장히 한정이 되고 네네. 베드도 사실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뭔가를 막 하기보다는 네네. 비대면 진료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서 택배로 약을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그 어느 날은 비대면 환자가 대면 환자보다 더 많을 때도 있겠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요? 이게 완전 의료기가 좀 달라지고 있군요. 네. 제가 오다 보니까 뭐 치료실도 있더라고요. 반특화 병원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네네네. 다이어트에 완전 특화가 돼 있지는 않고 예. 통증도 보고 무슨 뭐 얼굴 뭐 피부도 하고 네, 다양해요, 보니까. 다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원장이 뭘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진료 그렇죠. 과목이 조금 달라지는데 네. 저 스포츠를 좋아해요. 팀닥터 이거 자격도 있고 이제 예. 스포츠 손상이나 이제 근골격계 이제 치료하는 것도 원래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이제 환자분들을 봤거든요. 흔히 우리가 한의원에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은 이제 침을 놓는다든가 그런 건데, 뭐 네. 부항을 뜬다든가. 그건 기본이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제가 많이 하는 거는 네. 전 주사를 좀 다양하게 사용해요. 한의원에서도 주사를 사용한다는 거는 흔히 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 치료실 한번 좀 확인을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공진단 그거 아닌가요? 공진단이랑 이제 우황청심환 이런 것들이 제품으로도 이제 많이 나오고, 밑에는 제가 만든 것들도 있고 만드셨다고요? 회사들이랑 같이 콜라보해가지고 경옥고랑 공진단 만든 것도 있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학생 창업해가지고 학생 때부터 이것 좀 많이 만들어서. 하셨네. 네네. 치료실이고 베드가 여기 3개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약침을 많이 쓴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약침, 네. 이제 이게 약침 다 종류예요. 지금 종류 하나씩만 꺼내놨는데 이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네. 오래된 디스크에 쓰는 약침이 있고 막 터진 디스크에 쓰는 약침이 있고, 그런 것마다 다 쓰는 약침이 달라요.
요거는 그 약간 물리치료실 가면 나오는 느낌인데. 물리치료 물리치료. 진짜 기계고요. 네네. 다이어트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네네네. 얘는 이제 슬림큐라고 해가지고 네네. 지방 분해 좀 촉진하고 아, 약 받아가고 끝인 게 아니고 네네. 와가지고 계속 이런 것들 하면서 다이어트 의지도 다지고 계속 관리하는? 네네 계속 그죠? 관리 아. 그렇게 되죠. 점심마다 그 하는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갓생러이기 때문에 아. 네.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항상 PT를 받아요. 아, 매일매일요? 일주일에 한 4번? 그럼 그거 일정 좀 같이 가도 되나요? 나오셨나요? 예. 네, 가시죠. 여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PT는? 국가고시 준비할 때부터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쭉 했어요. 100회를 딱 끊고. 100회요? 그럼 거의 안 쓰는데, 그거 보통? 저희 다 쓰죠. 네. 100회 선불은 진짜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하나. 올라갈 때는 넷. 가벼워요. 하루 종일 이제 앉아서 운동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걸 한 번씩 해줘야지 아. 네, 이렇게 좀 몸도 좀 펴지고 죄책감이 덜어져요. 일단 제 그 상태가 어떻죠? 어디 네네.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거북목을 또 앓고 있습니다. 거북목이요? 거북목을 찍어 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니요, 시청자들 얘기해 주는데요. 예. 자세가 좀 안 좋으시다고. 자세가 커요. 아까 체형 교정도 붙어 있어가지고. 네네, 체형 교정도 여기 이제 추나 치료 기계가 있는데 도수 치료 같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추나 요법 오늘 되나요? 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예약을 좀 할게요. 네. 예. 그러려면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이건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요? 바로 제가 환복을 딱 하고 오겠습니다. 네네. 공용인가 이게? 일단 골반이 잘 맞아 있는지 먼저 볼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허리가 아픈 적은 잘 없으세요? 허리요? 있어요. 언제 아파요? 저 선생님. 허리가 언제 아프다고 느낀 적이 언제 있어요? 엄청 막 땡기거나 이럴 때 없는데 막 샤워하다 중간에 그냥 찾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찌릿하거나 진짜 실제 통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아닌데.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네. 통증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별로 안 아파요? 그냥 누르는 느낌? 네네네. 아프진 않아요. 이 정도 했을 때 이제 안 아프면은 사실 별로 허리는 안 아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이거 막을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은 다리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더 세게. 힘 빼고. 이번에는 좁혀주세요. 하나 둘 셋. 힘 빼고. 한번 상태 볼게요. 네. 이거 좀 아프겠다. 이게 제가 지금 세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아파요. 진짜로. 이거 큰일 났다.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게 목이 지금 말랑말랑한 상태예요.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교정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교두면은 되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려면은 목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힘 빼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추나 요법. 네, 추나 요법 여러분 받았습니다. 마지막 좀 인터뷰 시간인데요. 한의사가 되는 과정 정리를 딱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입으로 한의대 입학한 뒤에 좀 어떤 내용을 배우고 넘어가는지. 예과생 때는 논어, 사서삼경 이런 거를 같이 배워요. 진짜로? 네, 그때 좀 한자도 좀 많이 배우고 네. 본과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의보감 이런 거 읽어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그 철학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네, 그런 이제 예비 과정들을 네네. 좀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부도 예과 때 다 이제 해부도. 했었고. 그러니까 한의사도 해부를 다루고. 네네.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대학병원 돌면서 실습하고 그리고 국가고시 보고 나면 이제 한의사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진로는 좀 다양합니까? 그 뒤에는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 이런 수련을 좀 할 수도 있고 네네.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네네 페이닥터죠. 페이닥터. 그럼 이 한의학 한의사 내에서 네. 이 페이닥터하고 이 개원 한의사의 어떤 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개원한 한의사는 어쨌든 간에 자기 업장을 가지고 네네. 이제 자기가 꾸려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페이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시스템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이나 다를 바 거의 직접 실제로 이제 페이를 받는 거고. 그럼 이제 원장님도 그 이전에는 이제 페이 네. 한의사의 직책이었습니까? 네네. 한 몇 년 정도? 저는 사실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6개월 하고 약간 남 밑에 못 있는 성격? 저는 조금
한의사로서 또 다른 좀 업무 분야들이 좀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본인하고 같이 동기, 졸업한 동기라든가 좀 다양한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뭐 연구원이 된다든가. 뭐 다른-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 아 그래요? 거의 한의사가 된다. 네네. 사실 이제 수입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그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할 수가 없다. 한의대 나오면 이제 거의 한의사가 되는 것은 거의 한 뭐 95% 이상? 그러니까 한의사는 다 되는 건데 이제 네. 개원을 하는 거는 아. 이제 대부분 너무 이제 개원하는 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뭐 예. 이런 것들 다 이제 하기가 네네. 뭐 싫으신 분들은 네. 페이만 하시기도 하고. 음. 네. 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한의사의 장점,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자유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자유도?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문 분야가 정해지잖아요. 전문의가 되는 거죠? 네네, 예. 전문의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비인후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이비인후과 하다가 딴 걸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 평생 이제 이비인후과. 네. 이제 뭐 소아과였으면 소아과 하고 어. 산부인과였으면 산부인과 하고 이렇게 중요한 좀 내용이요? 이제 예. 좀 제한이 되는데 네. 그거 할 때도 뭐 대학 6년 졸업하고 인턴 네. 레지던트 뭐 이거 할 때 정하는 건데 그렇죠. 30살 언저리에 어. 정하는 건데 앞으로 몇십 년 할 거를 30살 언저리에 정해서 쭉 하는 게 저는 조금 어. 부담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신경정신과를 먼저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나왔는데도 네.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장을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거에 대한 수요가 좀 적은. 네, 수요가 적고 이 선배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아. 예, 했더니 신경정신과를 하기에는 힘든 그거고 돈을 벌고 싶으면은 네. 다른 거를 하는 게 현실적인 이유겠군요. 아, 네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네. 네, 제가 너무 좀 돈만 쫓고 막 이런 거 아이고. 같은데 솔직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공부는 그런 쪽으로 하신 거잖아요. 신경정신 네네. 쪽으로 이제 석박을 하고 이제 이것저것 활동을 하신 다음에 결국 개원을 하신 거고. 네네. 의사하고 비교했을 때도 흔히 말하는 자유도가 높다. 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점이 없나요? 없을 수 있죠. 단점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아쉬운 거는 네. 제약회사 아. 나오는 그런 이제 네. 태블릿 알약을 못 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못 써요. 근데 어. 항생제를 써야 될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보면은 이제 뭐 하다가 염증이 생겨서 이거 띵띵 골맞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옛날 방법으로 치료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오. 항생제 먹어야 되는 질환에.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단점이죠. 한의사로서는 항생제에 대한 처방권이 없다. 그 약국 약들에 대한 처방권이 없고 어. 그리고 뭐 이제 칼 대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상 끊임없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양방과 한방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다툼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생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전대를 나왔는데 대전에 그 한약 연구원이 있어요. 연구원? 거기에서도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한방에 근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너무너무 옛날 얘기예요. 그거는 오. 이제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근거가 없다는 거는. 예. 이미 근거는 다 밝혀지고 있고 밝혀졌고 네. 그래서 SSCI급 논문 이미 다 등재가 돼 있고 한 거기 때문에 네. 한방에 근거가 떨어진다는 말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랑은 뭐 대화할 그게 없는 거고. 네. 그렇다면 어찌됐든 분야는 나눠져 있는 거고 양방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든 한방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든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르고 네. 상황과 조건마다 다 다르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한의사의 전망, 왜냐하면 이제 실제 제 채널을 보는 이제 한의대를 꿈꾸는 수험생들도 많고 한의대를 이미 들어간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 전망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실제 필드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해외에서 주문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K 다이어트네. 그만큼 이제 외국에 있으신 분들은 양방 다이어트 약 외에는 특별히 선택권이 없으신 거죠. 아. 네, 선택권이 없는 게 비단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나머지 질환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방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나가면 더 이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랬을 땐 또 네. 전망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한의사가 된 이후에 뭔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길지 않은 이제 네. 임상 경험이긴 하지만 이제 예. 근골격계로 본다고 하면은 목 디스크 이런 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막 이래서 막 네. 직장을 막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한 3주 만에 없어졌어 증상이. 어.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진짜. 원장님 치료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네. 증상이 싹 나와버리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명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막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몇 번 이제 치료했더니 뭐 네. 그냥 다
일상생활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꽤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다이어트도 돈 막 이런 네. 것만 생각한다고 볼 수 또 있는데 근데 환자분들은 저한테 엄청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해요. 다이어트로 또 인생이 바뀌는 네네. 그런 순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때 되게 이제 뿌듯한 네네. 그런 감정을 네. 좀 느끼는 거고. 뭐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걸 하면서 관두고 싶었던 적은 사실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것마저 힘들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갓생 그 바이브 나오네. 이것마저 힘들면 뭘 네. 할 수 있겠어요. 열정이죠. 야, 이 직업 탐구 영역에 어떻게 보면 공식 질문 타이밍인데 수입이 좀 어떻게? 오. 이게 수입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진짜 편차가 커요. 한의사들마다 편차가 진짜 큰 게 왜냐면 이제 한약을 얼마에 파는지도 이제 내가 정하는 거고 얼마나 네. 많이 파는지도 이제 내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보험 외로 들어간다는 네네, 거죠? 네. 아하. 비보험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네네.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선배 한의사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 했을 때 보면은 네.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페이닥 터는 것보다 낫다 싶을 정도. 개원 한의사가? 그러려면은 오. 그 최소 한 4천은 돼야 되고요. 4천이요? 왜요? 월에? 아니 가져가는 거 말고. 매출. 네, 매출이 4천, 아. 4천은 돼야 되고 4천에서 한 8천 사이인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왜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직접적으로 나와서 시원시원하십니다. 아니 근데 뭐 제 것도 아니고 이제 평균적으로 아. 그렇다는데 이런 거를 모든 걸로 신경 쓰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면은 개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들 예. 많이 보거든요. 그럼 이제 비용이 또 인건비 또 비용 안에 들어가고 그거 하면 이제 그 원장님이 가져가시는 그게 나오겠네요. 정상적으로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네. 월에 2천 정도는 가져가고 2천에서 한 5천? 5천을 개인이 가져가는 정말 잘 된 한의원이겠네요? 그냥 어느 정도 잘 되는 한의원이고. 어느 정도 잘 되는 한의원? 네. 그리고 월세, 뭐 직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세죠. 그래도 뭐 3천이면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왜요? 그 직업탐구 영역 모든 화를 다 보진 않으셨죠? 네, 거의 안 봐. 사실 네. 이 수의 공개 타임 때 다들 뭔가 어떤 비율을 든다든가 이 액수로 말한 분은 그 뭔가 실제로, 엄청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나?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네. 이거를 어린 나이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예. 선배님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본인 네. 것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이게 한의사들의 특징인가? 아까 말한 그 바운더리 사이에 그 상위권이십니까? 중위권은 되지 오래 하는 거 않을까요? 네. 야, 수입을 이렇게 또 시원하게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생활을 봤는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고 하죠.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한의사의 평균적인 워라밸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제 좋다고 보는 게 오. 이게 결국 이제 한의사들은 개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개원을 나중에. 많이 한다. 네네. 네. 개원을 많이 하는데 예. 근데 개원을 하면은 모든 게 사실 내 선택이에요. 어떤 진료 과목을 볼지 그것도 내 선택이고 네. 점심 시간을 몇 시에 가질지 그것도 내 선택이고 저녁 시간을 가질지 말지 이것도 내 선택이에요. 네네. 그걸 완전히 나한테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점심시간에 운동하고 왔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힘들다고 않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럼요. 여러 가지 그런 것 제약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서 완전히 좀 자유롭죠. 스케줄 같은 것도 좀 미리 컨트롤할 수 있고 네네. 하다 보니까 지금 원장으로서 한의사 이 자리는 좀 자유로운 것 같다. 시간 네네. 설정에 있어서 네. 좋습니다. 지금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 혹은 한의대 진학하려고 하는 꿈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조언 원장님은 좀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일단 한의사가 되고 나서는 네. 웬만해서 후회하는 일 없을 거예요. 완전 강추이고 실제로 직업 네. 탐구형이 지금 6편째인데 다른 네. 직업에서 막 추천하고 그런 거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한의사가 되고 나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 골격계 보고 싶으면 보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네. 피부하고 싶으면 피부하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의대 입학하고 유급 안 당하고 잘 졸업하고 이것만 되면은 거의 웬만해서는 모든 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만족을 할 테니까. 유급은 좀 조심해라. 네, 유급은 그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한 반 정도가 이제 그 유급이 됐거든요. 한 80명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같은 학번 졸업생이 30몇 명밖에 없었어요. 반이 나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반이 떨어졌죠. 밑에 학번으로. 그러면은 그 1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1년을 소비하는 것도 있고 거기 그쵸. 체류 비용도 있고 몇 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 스트레이트? 그쵸. 이야.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워낙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 보이셔서 잘 또 넘어가신 것 같고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잘 극복해냈다. 네네. 그래서 잘 극복만 하면은 네. 정말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한의사에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재밌고 유익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직업탐구 영역 6편 한의사 편이었습니다. 이상 미미노 홍희연이었습니다. 안녕.